네, 안녕하십니까. 필독해부학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된 박영석 교수입니다. 네, 필독해부학이라고 하는 것은, 네, 뭐, 예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겠지만, 필자는 붓필자죠. 예, 쓴다, 예, 쓰고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해부학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읽는다는 반드시 필자가 아니고 붓필자입니다. 물론 쓴다라는 표현에 다른 글자를 쓸 수도 있겠지만 중의적인 의미를 노린 것이 되겠고요. 네, 저희 그 서울치대 해부학 강의의 1학년 1학기 때 되는 강의를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형태학을 배우셨을 텐데요. 형태학 말고 악구강 영역의 기능해부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악구강 영역의 기능해부학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능해부학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 1학기 때 타액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은 주로 이제 타액선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인데요. 이때 악구강 영역의 기능해부학에서 배우는 것과 타액선에서 이를 약간 보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 보통 인국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 이게 여러 가지 과목인데 1시간이 있거든요. 이 시간에서 배우게 되는데 악구강 영역의 기능 해부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로 구강 해부학 부분, 예전에 말할 때 하는 구강 해부학 부분을 배우는데 그 중에서 타액선 부분에 할당되어 있는 부분이 타액선과 입안, 오럴 캐비티에 관한 부분을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책으로 배울 때 악구강 영역 기능 해부학에서는 구강 해부학을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는 전신 해부학을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강의를 하다 보면 순서가 이게 1번이 되고 이게 2번이 되고 이게 3번이 됩니다. 이게 3번이 돼서 사실 1번부터 먼저 하게 되면 약간 이상하긴 한데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는 2학기 때 배우는 전신 해부학을 먼저 배우는 학교들도 실제로 많죠. 그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일단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사용하는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는 저희 그 뭐랄까 해부학계의 태두라고 불리실 수 있는 구강 해부학계의 태두라고 불리실 수 있는 명예 교수님이신 김명국 교수님이 저술한 올해는 또 새 판이 나와서 2021년도 교정 및 보완판 머리 및 목 해부학 의치학사에서 발간한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됩니다. 혹시 뭐 이전판을 가지고 계시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쓰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 중에서 말씀드리는 페이지 수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차이가 있다는 점 알고서 배우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머리 및 목 해부학에 해당되는 책에서 1장부터 총 5장까지 지금 머리 및 목 해부학 헤드 앤 넥 어나토미 머리 및 목 해부학 챕터 1에서부터 5장까지를 악구강 영역의 기능 해부학에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챕터 6을 입안이라고 있는 오랄 캐비티 역시 헤드 앤 넥 어나토미에 해당되는 거에 챕터 6을 배우고 그 다음 챕터 7에서부터 11까지에 해당되는 까지에 해당되는 헤드 앤 넥 어나토미에 해당되는 책을 요것이 이제 저희 교과서인데요. 텍스트북인데 텍스트북에서 이 책의 7장부터 11장까지는 요 아래쪽에는 2학기에서 배우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 부분은 바로 이제 뉴로 어나토미죠. 그래서 신경해부학 부분이 되겠고요. 이 위에 부분 배우시는 부분이 여기까지가 헤드 앤 넥 어나토미의 프라퍼가 되는데 일반적인 해부학이 되는데 이게 이제 1학기에 배우고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오늘 강의할 부분은 이 중에서 있는 타액선하고 입안 부분을 커버를
하게 되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것들이 다 합쳐져 있다가 지금 통합 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어색하게 끼워져 있는데,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타액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입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입안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입안을 다른 부분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빨리 다루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근데 해부학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부학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환하는 학문입니다. 순환하는 학문. 어떤 의미냐 하면 1학기 때 배우는 이제 악구강 영역 기능 해부학에서, 예, 머리에 있는 머리뼈를 배우게 됩니다. 머리뼈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근육을 배우게 되죠. 근육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혈관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신경을 배우게 되는데, 네, 이것이 왜 이렇게 돌고 도는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도돌이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유는 왜냐하면 머리뼈에 있는 것을 읽어보실 때 근육을 약간 이해하고 있으셔야지 더 이해가 되는 게 있고, 근육을 이해하려면 머리뼈를 이해하고, 그 다음 그 혈관을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 또 신경도 관련이 있어서 사실 이 페이지에 있는 거 하나만 읽어가지고는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쭉 한 바퀴 다 공부를 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에 항상 시간이 부족하죠. 물론 노력도 부족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순서가 이렇게 약간씩 앞뒤로 왔다 가면서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얘기들을 제가 약간 할 때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동영상으로 다 올려놔서 앞뒤로 돌아가면서 옛날 강의를 참고하실 수가 있고, 뭐 더불어 그 강의가 없다 하더라도 책에서 참고하실 수가 있으니까 앞뒤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잘 공부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라는 인트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6장 461페이지, 여러분들의 교재 461페이지를 시작합니다. 학습 목표 여러분들이 읽어봅니다. 네, 그 아래쪽에, 박스 아래쪽에 보시면 입안 오랄 캐비티죠. 예, 구강이라고 보통 부르는 곳입니다. 구강. 예, 구강 할 때 강자는 이제 어떤 그 공간을 뜻하는 곳이죠. 그래서 오럴 캐버티는 소화계통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의 시작 부분으로 소화작용 외에도 맛 감각을 느끼고 발음에 관계하며 침을 분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네, 여기에서 이제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면, 네, 과자 이름 중에 다이제스티브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소화계열 이런 뜻인데요. 이 부분의 일부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표현은 썩 좋지 않은 표현, 네,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유는 이게 한때 저희가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소화 계열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는, 예, 연구 분야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구강은 소화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지만 소화 이상의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죠. 우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을 한다라든가 그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이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너무 편협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편협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말을 할 때 조음을 한다든가 그런데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할 때도 물론 구호흡이라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사용되는 기관이죠. 그래서 사실 그 구강 자체가 단순히, 예, 소화계통으로 분류되는 것은 썩 맞지는 않는 분류이지만, 그러나 억지로 끼워 맞춘다면 거기에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것을 소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먹고 이것을 이제 분해하는 것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뭐 배고픔이라든가 영양분 섭취 외에도 맛을 느낀다는 좀 뭐랄까, 고차원적인 감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맛 감각을 느끼는 것, 그리고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 침을 분비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외 발음, 포네이션, 여러분들이 앞에 치아 형태학에서 치아의 3대 기능을 배우셨죠. 저작, 발음, 심미 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입안은 넓은 공간을 이루고 앞 입술 틈새 오랄 피셔 구열로 바깥과 이어지고
뒤쪽은 인두로 연결된다. 자, 보통 우리가 입을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네, 입을 그리면 이게 이제 입술이죠. 그죠? 입술을 이렇게 닫고 있으면 구멍이 없지만 입을 크게 이렇게 아 하고 벌려보면 뭐 이렇게 소리를 짓는다 해서 얼굴이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하게 되면 여기 구멍이 생기게 되죠. 여기에 이 부분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 예, 이 부분을 예, 여기 이제 갈라져 있는 이 부분을 오랄 피셔라고 하고 이 오랄 피셔가 열리면 뭐에 의해서 네, 주변에 있는 근육에 서 열리는 거죠. 근육에서 열리게 되면 이제 이 오랄 피셔 구열로 연결될 때 이 구강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뒤쪽에서는 텅 뒤에 그러니까 즉 혀 뒤쪽에 있는 부분이 파링스로 연결이죠. 파링스. 네, 이것을 인두라고 부릅니다. 자, 이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은 2학기 때 배우게 되지만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중에서 예, 할로우 오르간이라고 부르는 네, 속이 비어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것 말고 이제 반대 말은 파렌키말 오르간이라고 해서 실질 기관이 있어요. 네,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중에서는 뭐 간 같은 것이 대표적인 실질 기관이 될 텐데 일단 이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에서는 이 할로우 오르간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게 뭐 중에서 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을 예, 굳이 말하면 예, 알리멘터리 크넬이라고 합니다. 알리멘터리 커넬이라고 하고 뭐 알리멘터리 트랙이라고도 부르고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 알리멘터리 트랙의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 입이죠. 입이 마우스가 되겠고 마우스가 첫 번째가 되겠고 마우스 속으로 들어오면 이제 오랄 캐버티가 되는 것이죠. 오랄 캐버티에서 다시 들어가면 페링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페링스, 인두. 페링스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네, 에소파거스. 예. 원 앞에 O가 붙기도 하는데요. 에소파거스로 들어가게 되고요. 에소파거스 다음에는 뭐가 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 위가 되죠. 위가 되는데 예, 요거는 이제 다음 요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계속 뭐 아래쪽 창자로 내려가는 건데 나중에 가르쳐 드리게 되겠고요. 예, 그래서 여기 알리멘터리 카널이 제일 첫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오랄 피셔가 벌어지는 이 부분이 이제 입이 되겠죠. 입으로 들어가게 되고 뒤쪽은 파링스 인두로 가게 된다. 입안의 경계는 앞쪽은 입술, 네, 여기 있는 이게 립이죠. 입술, 구순이라고 부르고요. 위쪽은 입천장, 아래쪽은 텅, 양쪽 뼈는 볼, 칙, 그리고 뒤쪽은 인두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지금 네, 이 그림상에서 보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 양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칙이 되고 이걸 형용사로 쓰면 buckle이라고 쓴다고 했었죠. 치아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에서 나오죠, 그죠? 입 안에 들어가면 보통 입천장이 있죠, 그죠? 입천장 위에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 이게 팔레이트 역시 뭐예요? 저희가 치아 형태학에서 배웠던 거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보통 혀가 있죠, 그죠? 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텅. 메롱할 수 있는 텅이 있고 뒤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여기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뒷부분이 파링스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입안은 치아와 침샘, 티스하고 살라이바리 글랜드가 있다. 네, 일단 적어 보겠습니다. 티스 그리고 살라이바리 글랜드가 네, 있다. 이런 것은 이제 좀 부족한 컴포넌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입안의 구성 밑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입안 오랄 캐버티는 덴탈 아치에 의해서 입안뜰 오랄 베스티뷸과 오랄 캐버티 프라포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입안의 아래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네, 치아가 있겠죠. 치아가 네, 7번,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네, 이렇게 있죠. 요거 자체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덴탈 아치라고 부르죠. 저기 아래쪽에 덴타르 아치라고 되어 있는데 R이 아니고 L입니다. 그죠? 덴탈 아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 앞쪽에 이제 이렇게
입술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덴탈 아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앞쪽에는 이제 입술이 있겠고요. 여기 뒷부분에는 취익이 있겠죠. 취익이 있는데 지금 그린 이 부분에서 지금 제가 별표로 하시는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이 부분이 바로 오랄 베스티뷴이다. 이 말씀이죠. 오랄 베스티뷴.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랄 베스티뷴. 베스티뷴은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정원. 보통 집이 있을 때 집에 앞들이 있고 뒷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앞들을 베스티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앞쪽, 이 안쪽에 이제 혀가 위치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안에 이제 혀가 이렇게 메롱할 수 있는 혀가 있을 텐데 이 안 여기를 오랄 캐비티 프라퍼라고 하면 진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대충 위치하고 있는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여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덴탈 아치를 중심으로 그 안쪽에 있는 부분은 오랄 캐비티 프라퍼라고 할 때 바깥쪽은 똑같이 오랄 캐비티에 들어가지만 오랄 베스티뷴이라고 부르는 구강 전정이 있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오랄 캐비티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 구강과 구강 전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입안뜰과. 그래서 1번 입안뜰 구강 전정은 치아활 덴탈 아치와 립 및 볼 사이에 있는 좁은 공간이다. 여러분들도 입술을 당겨서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 오랄 베스티뷴이 있죠. 이 베스티뷴이 깊으면 네, 어떨까요? 베스티뷴이 깊으면은 그 속에 이제 어떠한 이물질이 내려갈 수가 있죠. 사실은 이 베스티뷴이 여러 가지로 연세가 많아지면 조금씩 깊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이루는 근육들의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베스티뷴이 적당하게 깊은 게 좋은데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음식을 저장해 놓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게 발생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를 닦을 때라든가 가글을 할 때 잘 씻어내시는 게 좋겠고요. 입안뜰은 뒤쪽으로는 양쪽 제3대구치가 있는 공간을 통해서 다음 페이지 462페이지입니다. 예, 양쪽 제3대구치 뒤에 있는 공간을 통해서 오랄 캐버티와 교통하다 서로 통한다는 것이죠. 입안뜰의 속에는 귀밑생간 파로티드 덕트의 개구 부위와 다수의 주름띠 프레뉼룸이 있다. 자, 여기에서 이건 하악을 제가 그린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2대구치까지 그린 거고 혹시 제3대구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뒤쪽을 통해서 오랄 캐비티 프라퍼랑 서로 연결이 실제로는 돼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공간에 섹션이 지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제 베스티뷴이라고 부르고 뒤에 교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고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당겨서 이렇게 뭐 거울 같은 걸로 한번 찾아보시면 정중에는 분명히 뭐 대부분 있고요. 양쪽 옆에 이런 곳에 뭐 약간 불규칙하게 있는데 보통 하나씩 있는 소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대. 이 소대는 영어로 쓰면 소대라고 쓰고 영어로 쓰면은 프레넘이라고 쓸 때도 있고요. 프레뉼럼이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예, 예, 요것은 네, 프레뉼럼이라고 쓰는 이것은 더 작다라는 뜻입니다. 작은의 의미를 지니는 전미사인데요. 프레넘이라고 보통 나오는 교과서, 특히 이제 외과계 교과서에서는 프레넘이라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프레넬럼이라고 쓰는 것이 해법적으로는 더 정확한 명칭이고 두 개 어느 거를 써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뭐 큰 사람들도 있죠. 그죠? 이 프레넘이 좀 커서 다른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프레넘이라고 하는 거 혹은 프레놀럼이라고 해서 이 프레놀럼이 지금 여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그린 거니까 inferior labial frenulum 혹은 inferior labial frenulum이라고 쓰든지 혹은 frenulum of lower lip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레비얼 프레넘이라고 써도 되고 프레넘 오브 로월 립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컬 프레넘보다는 훨씬 깊기 때문이죠. 그리고 약간의 임상적인 얘기를 더 해드리면 상하게도 똑같이 수피리어 레비얼 프레넘 혹은 예, 그
프레눌럼 오브 어퍼 립이 있는데 이 정중에 있는 보통 정중에 있고 사람마다 뭐 꼭 정중이 아니라 약간씩 그 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절치 사이에 보통 있게 되는데요. 이 레이비얼 프레넘은 좁고 깊게 생겨 있거든요. 이렇게 좁고 깊게 생겨 있고 이에 비해서 버컬 쪽에 있는 프레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넓습니다. 넓어요. 그리고 프레넘에는 약간의 근육 섬유가 들어 있어서 움직일 때 레이비얼 프레넘은 주로 이렇게 상하 무브먼트만 하는 데 비해서 이 버칼 프레넘은 이게 넓게 되기 때문에 상하도 있고 이렇게 전후랄까요? 좌우 이렇게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그 총이치나 혹은 리무버블 파셜 덴처의 조직 인상을 뜨실 때 레이비얼 프레넘 부분은 이제 손으로 환자 보고 움직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술자가 직접 손을 가지고 움직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술자가 직접 움직여주는 방법을 할 때 레이비얼 프레넘 부분에서 쓸데없이 좌우 무브먼트를 주게 되면 그냥 실만 깨지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하로 잘 이렇게 살짝 움직여 주시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송이치나 혹은 국소 의치학 때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베스티뷸에 있는 주름띠가 4개가 있다라는 거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그 다음 고유 입안 오럴 캐버티 고유 구강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 구강은 일반적으로 그냥 구강이라고 하고 덴탈 아치의 안쪽에 있는 큰 공간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고유 구강은 앞쪽과 옆쪽에는 치아가 식립된 치아할 덴탈 아치로 둘러져 있고 뒤쪽은 목구멍 목구멍을 포시스라고 하죠. 구협이라고 하고 포시스를 경계로 해서 그 뒤가 파링스죠. 파링스랑 연결이 되고 위쪽은 단단 입체 원장 하드 팔레이트와 소프트 팔레이트가 있고 아래쪽에는 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브 맨디뷸라 글랜드랑 서브 링구얼 글랜드의 도관이 개구하는데 그 개구하는 곳은 사실 여기 이름이 없지만 플로우 오브 마우스라고 따로 불러야 되죠. 그래서 아까 여기 필기한 데에서 보시면 오럴 캐버티하고 파링스의 사이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시스가 구협이 되겠습니다. 구협이 되겠고요. 그 다음 텅이 있는데 텅의 아래쪽에 지금 표시하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만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하게 되는 이 아래쪽에는 혀를 들고 나면 밑에 바닥이 있잖아요. 이 바닥 부분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플로어 오브 마우스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래서 구강절하고 네, 아래쪽에 나오는 그림 6-1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등학교 생물 수준, 혹은 그 이하인데요. 일단 사람에 있어서,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앞에 이렇게 입술이 있고, 코로 들어오는, 이제, 비강이 있죠. 네이잘 캐버티가 있고요. 뒤에 이제 여기가 소프트 팔레이트하고 하드 팔레이트가 있고 소프트 팔레이트가 있고 아래쪽에 텅이 있고 네 알베올라 프로세스하고 치아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입술이 이렇게 있고 요렇게 대충 그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요. 네, 텅 뒤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 목이 이렇게 나오죠. 목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길이 갈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갈려서 대략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은 네, 위에 네이잘 캐버티가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이 오랄 캐버티가 되죠. 오랄 캐버티. 그 오랄 캐버티에서 뒤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가 파링스가 되는데 파링스는 나중에 그 구분에 따라서 코 쪽에 있는 부분을 네이조 파링스라고 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오로파링스
파링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 그 아래쪽에 다시 더 아래쪽 부분을 라링고파링스라고 합니다. 라링고파링스라고 하고요. 이 라링고파링스의 앞쪽에 있는 부분을 레링스라고 부르죠. 레링스. 네, 후두입니다. 후두. 그리고 파링스는 한국말로 인두예요. 인두. 이렇게 사극에서 네, 그 역적이나 주로 이렇게 그 죄 지은 사람들 벌할 때 쓰는 그 달군 인두가 아니고요. 다림질 할 때 쓰는 그 인두가 아니고 예,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는 곳이 인두이고 예, 공기가 들어가는 곳이 후두이죠. 숨을 쉴 때 후두를 쓰는 것이고 예, 인두로는 목구멍이 넘어가야 돼. 이게 잘못돼서 인두로 넘어가야 될 게 후두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네, 큰일 나거나 혹은 큰일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례가 들려가지고 매우 괴로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대충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이제 오랄 캐버티에서부터 어, 불명확하지만 대충 한 네, 이 정도 선에 여기에 있는 것이 포우시스가 되는 거죠. 포우시스. 네, 목구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여기 그려놓지는 않았지만 여기가 이제 오랄 피셔가 벌어진 것이 되겠죠. 오랄 피셔. 입이죠, 입. 네. 립이죠, 립. 립이 벌어지는 것이 입이 되겠고, 마우스 쪽이 되겠고, 마우스는 전체적인 오랄 캐비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쓰는 말이긴 하는데, 그냥 보았을 때는 그냥 마우스라고 하면 입술 사이에 있는 부분을 마우스라고 대충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링스로부터 넘어가서 여기에 있는 가상의 어떤 공간을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래쪽부터가 알리멘터리 카널 혹은 GI 트랙이라고 부르는데 네. 게스트로 인테스티널 트랙이고 게스트로라고 하는 것은 위를 부르는 말인데 위 스토막을 부르는 말입니다. 네, 거기서 하는 말인데 뭐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계속 그려보면 여기에서 이제부터 좀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여기서 위가 나오죠. 스토막이 나오고 이 위가 뭐예요? 이 위가 에소파거스 거스가 되겠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예, 듀오데넘 12지장 그 다음부터 꼬불꼬불꼬불 해가지고 이제 소장이 나오는데 소장은 스몰 인테스틴이죠. 스몰 인테스틴에서 처음 나오는 부분을 제주넘 대충 지나서 뒤쪽에 나오는 부분을 뭐 하여튼 계속 꼬여 있는데 일레움이라고 부르고 일레움에서 연결되어 있는 굵은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생겨 있는 부분이 달린 이게 라르지 인테스틴인데 라르지 인테스틴은 맨 끝에 시쿰이 있고요. 맹장, 시쿰 아래쪽에 어펜딕스, 예, 죄송합니다. P가 두 개죠. 어펜딕스. 예, 병원에 있는 저희 치과병원에 서울대 치과병원에 있는 커피 스탠드 이름이 어펜딕스죠. 네, 충수돌기 맹장염이라고 부르는 게 보통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중간에 이렇게 예, 대장이 있고 대장은 이제 라지 인테스틴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결장이라고 부르죠. 결장. 볼록볼록하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결장이 4개 부분이 나중에 나오게 되고요. 맨 끝에 이제 렉툼이라고 해서 직장. 이 직장은 좌압을 얘기하는 직장이 아니라 스트레이트하다는 뜻의 그 직장이고 맨 끝에가 이제 에이너스가 되겠죠. 에이너스.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 알리멘터리 카넬 소화관 혹은 GI 트랙인데 GI 트랙에서 G는 게스트로라고 했고 게스트로는 스토막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테스틴 할 때
인테스티널 트랙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뭐 대략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소화계통, 아까 처음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463페이지로 넘어가 있는 그 그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배우실 텐데, 예, 여기 있는 이게 프론탈 본이고요. 프론탈 본 속에는 프론탈 사이너스가 있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아래쪽에 짧은 부분은 네이잘 본이고,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위에 이제 소프트 티슈 커버링이 덮여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 속에 뭐 이렇게 대충 생겨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뭐 세 개의 그림이 있고 이것들은 다 콘카라고 부르는 뭐 한국말로는 방패가 되겠는데 갑개라고 한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이걸 가지고 상비갑개, 수피리어 네이절 콘카, 미들 네이절 콘카, 인피리어 네이절 콘카, 수피리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수피리어, 미들, 인피리어, 예, 네이절 콘카라고 뼈가 있고요. 그곳에 이제 요것들이 있는 요 부분 전체를 네이절 캐비티로 부르죠. 콧구멍이 아마 있을 거고요. 여기 이제 안테리어 네이절 어퍼처라고 해서 코는 사실은 코뼈로 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골로 되어 있죠. 연골로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여기 실제로 나스트릴 콧구멍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실제로 이렇게 안테리어 네이절 어퍼처라는 부분이 있어서 있고 입술이 있죠. 입술이 있고 입술 속에 이렇게 덴탈 알치가 심어져 있는 알베올라 아치, 알베올라 프로세스가 있고 여기 치아가 있고요. 치아가 좀 예쁘게 안 그려졌는데 여러분들 이제 잘 그리시겠네요. 예, 그리고 치아가 심겨져 있는 상악뼈가 이런 식으로 돼서 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알베올라 본이라서 이렇게 구멍이 많게 되겠고 여기 단단한 뼈가 있어서 여기 부분이 하드 팔레이트, 뒤쪽에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부분이 소프트 팔레이트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뭐 이렇게 상하게 치아가 심어져 있는 모습들이 대충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 자세히 그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 텅이 있죠. 텅을 이렇게 들어 올린 듯한 이렇게 자세로 대충 그리고 그다음 입도 좀 벌어진 걸로 그래서 하악이 이제 나오는데 하악 덴탈 아치가 있고 여기 하악 전치의 모습 대충 그리겠습니다. 맨디블이라고 불리는 하악뼈가 있겠고요. 예, 아래쪽에 이렇게 있고 여기 입술이 로울립이 있고 턱이 있고 이렇게 돼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이 턱 뒤에는 에피글로티스가 있고요. 그 다음 에피글로티스 뒤에 이렇게 구두로 들어가게 되고 대충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뒤쪽에 여기에 이런 구조물이 하나 있고 여기 구멍이 하나 뚫려져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척추를 대충 그려야 되는데 뭐 대략 조금 그
관계상으로 틀린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관계가 사실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정확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대략 지금 제가 그린 부분 중에서 또 표시를 한 부분은 스페노이드 본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 요 아래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약간의 아시피탈 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파링스가 매달려 있는 여기가 이제 파린지얼 튜버클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네. 너무 후방으로 약간 그린 개념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계속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네이절 캐버티잖아요. 네이절 캐버티.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얘기하는 여기가 오랄 캐버티. 그 다음, 텅이죠, 텅. 이건 뭐예요? 어퍼립, 로어립, 요 사이 있는 요 부분, 이게 베스티뷴이죠. 어퍼 베스티뷴, 여기가 로어 베스티뷴. 화학치아성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뼈가 하나 있는데, 목에 이렇게 달려있는, 공중에 떠있는 뼈가 하나 있습니다. 이 뼈가 이름이 하이오이드 본. 예, 지금 모르셔도 그냥 보고 있으셔도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예, 나오게 되고, 여기가 뭐예요? 입천장인데, 바로 밑에 뼈가 있는 부분이니까, 하드 팔레이트. 뒤에 달려있는 이 부분이 소프트 팔레이트. 그 다음 이 하이오이드 본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그 있는 머슬은 지니오 하이오이드. 그 다음 텅 쪽으로 올라가는 머슬이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머슬들은 지니오 글로수스. 예, 여기는 에소파거스. 아, 죄송합니다. 라링스죠, 라링스. 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레링스죠, 레링스. 예, 레링스 아래쪽에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예, 잘 보이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여기는 보컬 코드라고 해서 목소리를 내는 곳이 되겠습니다. 레링스의 앞뒤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요 부분, 네, 있는데 요거는 예, 타이로이드 카틸리지죠. 카틸리지가 되겠고 방패 연골 혹은 갑상 연골이 될 텐데요. 네, 요 연골은 남성분들 앞쪽에 아담스 애플이라고 부르는 목 앞에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곳을 이루는 것이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 크리코이드 카틸리지라고 해서 윤상 연골인데 크리코이드 잘못 썼습니다. 크리코이드 카틸리지가 되겠고요. 반지라는 뜻이죠. 반지륜 할 때 그겁니다. 근데 그거 이쪽 안에는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 라링스 아래쪽으로 가면 트라키아로 가죠. 트라키아. 네. 그리고 이 뒤에 지금 네,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제 에소파거스가 되겠죠. 네, 에소파거스는
그 에소파거스는 하고 파링스 쪽에서는 어떤 이렇게 그 잡아주는 구조물이 없고요. 레링스 같은 경우에는 연골이 있어서 컬랩스가 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죠. 왜냐하면 호흡을 못하게 되면 곤란하죠. 이에 반해서 에소파거스는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고 있을 때에는 이제 뭐 타액만 좀 넘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정도이지 별로 큰 기능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네, 그렇게 되겠고, 네, 여기에서 이제 에,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모두 파링스가 될 텐데요. 파링스가 될 텐데 여기에서 네, 그 레링스 쪽에 있는 에소파거스가 시작되기 전에 레링스가 시작되는 여기 부분, 예, 이 부분은 이제 에피글라티스가 될 텐데 후두 덮개이죠. 라링스의 덮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X 표시해서 표시한 부분이 예, 에피글라티스가 되는 것이죠. 이 지금 그래서 에피글라티스가 있는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이 레링스랑 겹치는 부분을 레링고파링스라고 부르고 그 윗부분, 네, 이 윗부분에 예, 오로파링스가 되겠죠. 그리고 위에 코 부분에 있는 부분을 예, 네이조파링스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책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게 될 텐데 예, 여기 이제 토루스 투바리스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투바리스 할 때 튜브의 이런 뜻인데요. 예, 튜브라고 하는 이때 튜브 부분은 어떤 튜브냐 하면 예, 오디토리 튜브 혹은 유스타키안 튜브입니다. 같은 말인데 현대 해부학에서는 가급적이면 사람의 이름을 잘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유스타키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바르톨로메오 유스타키라는 사람, 예, 현대 해부학에서는 가급적이면 사람의 이름을 잘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유스타키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바르톨로메오 유스타키라는 사람, 예, 해부학자인데 이분의 이름을 따라서 유스타키안 튜브라고 하는데, 네, 오디토리 튜브로 알고 있으면 되겠고 여기에서 예, 요 부분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오프닝이에요. 오프닝인데 어떤 오프닝이냐? 네, 파린지얼 오프닝이죠. 왜? 파링스에서 열리는 곳이니까요. 다른 곳은 예, 팀파닉 캐비티, 미들 이어에 있는 팀파닉 캐비티에서 열리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토루스 투바리스는 그 주변에 이렇게 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 유스타키안 튜브는 3분의 1은 뼈로 되어 있고 나머지 3분의 2 부위는 연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 해부 표본에서 정확히 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표본을 만들 때 연골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로스 투바리스는 이 연골이 이쪽으로 열리면서 그 부분에 이렇게 융기되어 있는 토로스라는 게 튀어나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융기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튜브 근처에 토로스 투바리스 근처에도 탄설이라고 하는 그 예, 임윤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예, 팔라타인 톤실이라고 해서 팔레이트 근처에 있는 톤실 부분을 보라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보라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표현을 해보면 여기 근처에 있어서 턴실이 파린지알 턴실이 있고 예, 파린지알 턴실이 있고 그 다음에 링구알 턴실은 이 뒤쪽에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파린지알 턴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비대해지면 아데노이드 조직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튜브 근처에도 턴실이 일부
네, 그것을 따로 튜발 톤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턴실은 총 4가지가 있는데, 네, 463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림 6-3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그림은 관상면, 네, 프론탈 섹션 혹은 코로날 섹션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상악치아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악 대구치가 박혀 있고요. 이렇게 쭉 해서 예, 이쪽 편에도 삼각대구치가 박혀 있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 삼각대구치의 바로 위에는 뭐가 있냐 하면 맥실라리 사이너스라고 해서 빈 공간이 있는데요.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왜 중요한 공간이죠? 네, 여러분들이 상악대구치가 어떠한 이유로 발거되었을 때 그 부분에 보통 이제 후방 대구치이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를 많이 식립하는데 여기 있는 맥실라리 사이너스가 누마티제이션이라고 해서 자꾸 아래쪽으로 내려서 충분한 뼈가 없게 되거든요.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 본 그래프트를 실시하게 되면서 그 본 그래프트를 사이너스 오구멘테이션 혹은 사이너스 엘레베이션 뭐 이런 식으로 사이너스 그래프트 등의 용어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 공간이 여기가 있게 되고요. 그 맥실라리 사이너스의 가운데 공간, 그보다도 더 이제 그 내측의 공간에 있는 곳, 요 두 공간이 네이잘 캐버티이고, 네이잘 캐버티에서 레이저 캐버티를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그 비중격이 있죠. 이걸 레이저 septum이라고 부르죠. 레이저 septum은 네, 레이저 그 코를 양쪽으로 가르는 공간인데 뼈로 되어 있기도 하고 연골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부위에 따라서 틀리고요. 지금 여기 대구치가 어떤 대구치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대구치가 나와 있는 곳에 여기에 이제 보면 뼈이죠. 뼈 이 부분이. 이 뼈는 예, 팔라타인 본일 수도 있고 맥실라리 본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팔라타인 본이라면 호라이즌탈 플레이트겠고 맥실라리 본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팔라타인 프로세스 두 개가 합친 거가 되겠죠. 예, 이 위에 이제 커버링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뼈가 있는 곳이니까 이곳은 바로 하드 팔레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뼈가 없는 곳은 소프트 팔레이트겠죠, 그죠? 네, 상악치아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하악치아도 있겠죠. 하악치아는 상악치아에 비해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루트가 이런 코로나 섹션에서는 보통 하나가 있는 것처럼 그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물론 이제 두 개가 있는 것처럼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맨디블을 그릴 텐데 맨디블은 보통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정도가 틀린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오랄 캐버티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바깥쪽에 이렇게 양쪽을 둘러싸고 있는 이 머슬은 네, 이쪽 편에 쓸게요. 네, 벅시네이터 머슬이죠. 중요한 머슬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머슬이고 그 다음에 이 벅시네이터 머슬이 있고 그 속에 이제 소프트 티슈가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노란색 아이고 네, 색깔이 다 잘못됐는데요. 노란색 이 부분이 베스티뷴이죠. 베스티뷴. 네, 오랄 베스티뷴입니다. 정확하게는 버칼 사이드 쪽에 있는 베스티뷴이고 당연히 반대편인 여기에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안에 텅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텅이 아마 있을 텐데 소프트 티슈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있고 텅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겠죠. 요렇게. 네. 이거는 이제 머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움직여서 커지고, 이렇게 이 공간을 채우거나 할 수도 있는데, 이 부위는 이제 오랄 베스티뷴에 대비해서 이 안에 있는 부위는 오랄 캐비티 프라퍼라고 할 수 있겠죠. 텅에는 여러 가지 머슬들이 있는데 그 머슬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배우기로 하고,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는 걸로는 크게 이렇게 위에 있는 두 개랑 아래에 있는 두 개로 이렇게만 그림을 그려서 보시게 되면 위쪽에 있는 거는 네, 지니오
글로수스가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양쪽 옆으로 글랜드 조직이 있는데, 네, 이것이 서브 맨디뷸라 디뷸라 글랜드가 되겠습니다. 양쪽에 있는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 오랄 캐버티에 이제 실제로 보통 그 입을 벌리고 봤을 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 구강저가 될 텐데요. 구강저 아래쪽에 있는 이제, 구강저, 마우스 플로어 아래쪽에 바로 있는 근육 중에 중요한 근육이 이렇게 양쪽을 연결하고 있어서 아래를 막고 있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아래쪽에서 이렇게 있는 근육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다이게스트릭 머슬의 엔티리어 벨리, 벨리는 배라는 뜻인데 벨리 오브 다이게스트릭 머슬입니다. 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가르쳐 드리겠고 이 근처에서 이제 너브 투 마일로 하이오이드 너브 투 마일로 하이오이드라는 너브의 분지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입을 이제 이렇게 관상면으로 잘랐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그림이 지금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 대략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네, 나중에 다른